지방대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앞서 나가신 거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나사렛대가 재활복지 특성화 선언을 한 지 이제 20년이 됐고 올해 다시 제 2기 선포식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이제 요즘에는 나사렛대학교 그러면 이제 재활복지 이렇게 특성화대학이다라고 하는 거를 그 많은 분들이 인식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어떻게 해서 나사렛대학교가 재활복지에 관심을 갖게 됐는가 좀 말씀드리면 나사렛대학교가 원래 기독교 정신에 의해 설립된 대학이지 않습니까? 네. 이 기독교 정신이 이제 중요한 게 소외된 사람들 그 관심을 갖는 게 예수님의 기본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동안 우리 사회가 뭐 짧은 기간에 압축돼서 성장을 참 많이 했잖아요. 전후 1953년에 한국 전쟁이 끝났는데 지금 14년, 그러니까 61년밖에 안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쟁으로 모든 게 다 이렇게 폐허가 됐는데 이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세계 이 경제 대국에 들어간 나라가 아마 유례도 없을 것 같아요. 잘 살아보자고 빨리빨리 열심히 일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정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고 정말 신경 써줘야 될 사람들이 있었는데 너무 먹고 사는 게 못하고 너무 먹고 사는 게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그 실질적으로 그걸 못했던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그 그룹이 아마 장애인 그룹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또 교육에 관심이 많은 나라다 보니까 이제 중등 교육까지는 그래도 전국에 많은 특수학교들을 정도차로 세워가지고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나면은 대학을 가기가 쉽지 않았고 대학에 간다 하더라도 수학 능력이 가능한 뭐 지체장애 학생 정도 있었지 시각, 청각, 지체장애, 정신지체 이런 사람은 또 이렇게 교육받을 수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제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 장애 학생들도 교육받을 거리가 있다. 또 그 사람들은 사실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아유 장애인들이 무슨 능력 그런 건 모르는 소리예요. 우리 이제 우리 부총장님 조금 있다가 이제 재활자립학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 친구들은 지적 장애가 있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의 이 장점이 뭐냐 충성심이에요. 충성심. 한번 맡긴 거는 정말 충성심 있게 성실하게 요령 피우지 않고 하거든요. 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앞을 못 본다 그러면 뭐 이 청각이 엄청 발달하지 않습니까? 또 반대죠. 못 듣게 되면 시각이 엄청나게 발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요, 우리 이 비장애인이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장점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는 고등교육을 통해서 그런 걸 좀 개발을 시켜서 이 아이들도, 이 사람들도 우리 비장애인과 어깨를 맞대고 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교육이 신분을 바꾼다고 믿으니까 말이에요.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나사렛대학교가 장애 학생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던 거죠. 그 사회에서 장애우들이 좀 살아가야 될 게 좀 이렇게 역할이 좀 비중이 좀 좁기도 한데 그냥 이런 특성화를 통해서 좀 얻으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비장애인들하고 비교해서 다를 바가 없어요. 조금 역량이 이렇게 차별났다 이렇게 하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좀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잘하는 게 더 많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제가 이제 우리 사회에 내가 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사회 또 회사 기업이라든가 이런 운영하는 분들이 좀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편견을 갖지 않고 이거 써보시라니까요. 일단 써보면 안다고요. 근데 기회를 안 주잖아요. 기회를 안 주고 편견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계속 그냥 뭐 악순환이죠. 근데 기회를 줘보세요. 줘보면 아 이게 아니구나. 제가 이 나사렛대학교 총장으로서 하고 싶은 얘기는 기업 하시는 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 기회를 좀 주세요. 기회를 줘보시고 이제 장애 학생이니까 비장애 학생도 조금 다르게 해도 적응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기회를 줘보시고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넉넉히 주시면 절대 실망 안 시킵니다. 재활 자립학과가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네. 지난 20년 동안 가져온 어떤 성과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좀 그 재활자립학과는 이제 이 졸업생 된 게 이번에 두 번째예요, 그렇죠? 두 번째이기 때문에 이제 일단 성과라고 하면은 그 우리 이 지적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전부 취업이 되는 거, 그것도 전부 이제 이 관공서 같은 데 취업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전 너무너무 의미 있게 생각하는데 그 부모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평생도록 아이들이 지적 장애가 있으니까 얼마나 부모님 마음이 그렇겠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평생 부모의 도움만 받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돈 벌러 나가는 거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그런 자녀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정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감동이죠. 감동이죠. 돈을 얼마를 벌든지 간에 얘가 사회 일원이 돼서 나간다. 저는 그 자체로 나사렛 대학교가 굉장히 사회에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이 부모님들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앞으로의 계획은 더 잘하고 싶죠. 우리 이제 부총장님 계시는데 우리는 아이들 졸업시킨다고 우리 그걸 끝내질 않아. 애프터 서비스. AS를 7년 하니까 부총장님 4년 하고 있어요. 4년.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4년 동안 아이들 애프터 서비스를 합니다. 애프터 서비스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교 다녔을 적에 그 이제 이 교육시키고 또 함께 했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직업 현장에 나갔잖아요. 네. 직업 현장에 나가게 되면 학교에서 환경하고 사회 환경은 다르잖아요. 네. 분명히 가게 되면 어떤 갈등도 생기고 좀 어려움 생기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거 케어해 주는 거죠. 보살펴주고. 네. 그러니까 도저히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는 거. 근데 학교에서 사회에 가서 경험하니까 애들이 힘들어요. 사회생활이 얼마나 터프한지. 그런데 그래서 다시 또 학교에서 관심을 갖고 보살펴주고 또 재교육도 시키고. 지방대들이 좀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의 어떤 대학의 환경의 변화라든지 네. 발전 방향이라든지 미래에 대해서 좀 비전을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답답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주 답답합니다가 명답일 거예요. 일단은 이거는 뭐 우리 모두의 문제죠. 아마 이 인구 정책이 좀 잘못됐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때 산하제한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하나 둘 낳기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 후유증이 이제 이렇게 지금 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냐면은 정부에서도 선택이 어떻게 별로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대학을 올 아이들이 없는데 학교 입학 정원을 잔뜩 늘려놓게 되면 이 빈익빈 부익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다 뭐 수도권에 있는 대학, 뭐 좋은 대학 가도 지방 대학 다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숫자를 좀 줄이자,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자. 그래서 정부에서 2023년까지 16만 명을 줄일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네. 전체 입학 정원이 한 30%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평가를 해서 주시잖아요. 네. 평가가 이제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인데 이제 역사도 있고 수도권에 소재하고 또 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모든 인프라라든가 뭐 이 입학 자원이라든가 이런 게서 훨씬 더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그러면 지금 그 평가 시스템의 같은 최우수 대학은 정원을 안 줄여도 됩니다. 네. 그건 자율적으로 줄이는데 우수가 4%, 보통 받게 되면 7%에서 한 10%, 네. 미흡은 10%에서 15% 정도. 그다음에 매우 미흡은 이제 보따리 싸야 되는 거예요. 두 번 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모든 지방 대학들이 뭐 국공립을 뭐 떠나서 긴장하고 있죠. 우리도 내년에 당장 4%를 줄여야 되는데 네. 다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어느 네. 교수님이 당신 학과가 정원이 줄어드는 걸 좋아하고 당신 학과가 없어지는 걸 좋아하겠어요. 네. 스트레스 많습니다. 앞으로 비전이라고 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대학교의 교육 목적은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이 소외된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거니까 그럴수록 더 우리는 이 강소대학이라고 할까요? 이 장점을 더 발전시키고 더 개발해서 이 경쟁이 차별화되는 그런 학교를 만들고 싶은 게 제 바람이 되겠습니다. 학생이나 학생 이제 구성원이나 하실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 이 공부하는 시기잖아요. 공부하는 시기.
뭐든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기 안 하면은 후회하거든요. 공부하는 시기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학생이라고 공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양한 경험도 했으면 좋겠고 이 좋은 시기를 정말 선용했으면 좋겠다. 가장 상투적인 얘기지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그런 말을 좀 학생들한테 하고 싶습니다.